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만의 생활 건강법으로 스타일링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행복한 노년을 위한 건강 멘토가 또 돼주시는 분이십니다. 백두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앞에서 오프닝으로 멘토 이야기 드렸거든요. 원장님께도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되시는 멘토분이 계신가요? 네, 계셨죠. 계셨죠. 예. 과거에 제가 이제 또 계셨고. 네, 네, 네. 사실 그게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왜 안타깝다고 제가 표현했냐면, 네. 저는 뭐 한의도 제가 이제 현재 한의사고 그러니까 네, 네. 한의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담고 싶거나 혹은 배우고 싶거나 네, 네, 그런 분이 있을까?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어떤 정신적으로 그렇죠. 좀 이끌어줄 맞아요, 그럴 맞아요. 만한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그런데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네네. 다른 한의사가 되기 전에 네. 이제 다른 일을 할 때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은 찾고 있습니다. 아, 멘토분을. 네. 근데 대신 이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매주 화요일마다 원장님이 이제 건강 멘토로서 저희 건강 이제 길잡이 코치가 돼주시는 거니까.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네네.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이제 K 한방, 네. 예, K 해부학적 이제 접근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K 한방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K 한방 쪽으로 접근하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디스크하고 협착증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잖아요. 이해가 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도 한 분 전화 오셨는데 네네. 저 환자 중에 음. 연세가 좀 많으신 환자분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정말 오래간만에 자녀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보통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뭐 리퍼럴 같은 거, 카드 같은 게 리퍼럴이 꼭 필요하니까 그쵸, 리퍼럴을 그쵸. 뭐 영어 잘하시는 자녀분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연락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는데 네네네. 진심으로 자기가 지금 치료받는 어머님이 네. 너무 걱정돼 갖고 상태가 어떠신지 예, 어떤 예. 치료를 받고 있는지 네네. 본인들이 좀 잘 이해하고 싶다. 아.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렸고 네네. 제가 뭐라 그랬냐면 꼭 오십시오. 오셔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네네. 치료받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조금 해박적으로 보통 고등학교에서 생물이나 네네. 과학을 좀 공부하셨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네.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해주시고 맞아요.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지금 노력하는 거는 네네네. 100%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100%는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예. 네, 최대한 이해가기 쉽게. 왜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분이 되게 젊은 분이 치료받고 가셨는데 예. 이제 클라이밍 하다가 조금 다치셨어요. 내 떨어져 갖고. 네네. 근데 엉덩이를 쪘는데 왜 앞쪽이 아픈지 모르겠다. 아, 허벅지 앞쪽으로? 네. 그 예. 허벅지 앞쪽에는 약간 사타구니 쪽.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신경이 그렇고 그런지. 예. 금방 이해를 하죠. 금방 이해하죠. 그러니까요. 금방. 예. 그래서 앞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최대한 저의 입장에선 최대한 이해가기 쉽게. 맞아요. 이야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디가 안 좋대? 그러면 몰라 그냥 안 좋아서 좀 치료해야 된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디가 이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다 보면은 뭔가 치료 효과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직업도 그렇지만 예. 이 의사라는 직업은 네. 환자하고의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는 의사를 믿지 못하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가끔 제가 사고를 치는데 좀 과하게 진료를 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낫게 하고 싶어서 조금 세게 침을 하거나 그럼 환자는 대번에 오해해요. 아프다고 안아버려요. 저는 속상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 생각하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드리려고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근데 그걸 되게 오해하세요. 뭐 아프게 침을 놓는다느니 되게 하여튼간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반대로 관계가 좀 잘 형성이 되면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한의사인데 지금 같이 일하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침을 안 아프게 놔요. 그리고 굵은 침을 잘 안 하고 제가 딱 봐가지고 그런 분들 가시라고 침 잘 놓는 침 잘 놓으시면 안 아프게 놓는 분에게 가시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침 조금 맞아도 되고 안 아프게 맞아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기계를 써요. K 한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이렇게 좀 심한 질병이 아니면 저는 웬만하면 저희 와이프 원장님께 하게 하시고.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요통의 종류들 얘기를 네. 하시면서 사실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쪽에도 이제 네. 통증이 나타나야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 다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니구나 그런 거 배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네네. 허리가 아픈데 밑으로 다리까지 쭉 당긴다 그래서 다 디스크는 아니죠. 예. 두 번째 전혀 안 아프지만 예를 들면 검사를 받아봤는데 네네. 디스크 끼도 있고 협착증 끼도 있지만 네네. 그런 주도 몰랐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주도 몰랐다. 내가 그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분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희한테 오시는 분은 아파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쵸. 아파서 오는 사람들 중에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리만 아픈 경우,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아픈 경우,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아픈 경우, 엉덩이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픈 경우, 5번째는 엉덩이가 아프지만 엉덩이랑 허리가 아프지만 이 대퇴부는 스킵하고 종아리 아래쪽으로 아픈 경우. 그 중에 협착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5번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아리까지 아픈 경우에. 그러니까 대퇴부는 스킵하고 종아리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는 환자 중에도 어떤 환자가 있냐면 본인은 찍어 갖고 왔어요. MRI를. 저는 MRI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자주 보고 많이 봅니다. 매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구나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제가 환자들한테. 그러나 보통 그 대퇴부 옆쪽으로 대퇴부 옆쪽으로 오는 거는 흔하게 협착증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치료해달라고 하시는데 나눠야 될 경우가 있어요. 부위별로? 네, 나눠야 될 경우. 예를 들면 허리하고 엉덩이를 치료하면서 무릎 밑에는 치료 가능하지만 대퇴부 옆쪽은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요. 이걸 다르게 보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쭉 아프니까 하나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고 지나가는 뭐 신경이나 근육에 따라서 이게 좀 세부적으로 다르죠.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전혀 반대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데 허리만 아픈 줄 아셔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등까지, 등 중간 이상까지 아파요. 갑자기 아픈 요통들은 척추 기립근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환자들은 거의 허리에만 팥을 붙이고 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촉진해가지고 여기까지 아프실걸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 어쩐지 허리만 열심히 붙여도 안 낫는 거죠.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부항을 뜨고 침도 놓고 그다음에 다른 기계를 쫙 풀어드리면 100번에 한두 번 만에 그냥. 제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급성요통은 조금만 실력 있는 한의사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그냥 허리 아프다고 허리에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는 조금 치율이 떨어지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마다 오시면은 그날에 이제 주제를 준비해 주시는데 오늘은 운동 주제를 준비하셨어요. 제가 디스크나 협착증에 이거 되게 오해가 많으신데 기준은 가장 크게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정아무개 교수님이 있어요. 100년 운동이라고 하는 걸 책을 집필하신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그분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는 거고 그분이나 또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를 제가 또 찾아보고 이거를 반대로 이해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석은 피해야 할 운동 3-4가지와 꼭 하셔야 할 운동 3-4가지. 그래서 저도 협착증이나 디스크 환자가 오면 요거 3개는 꼭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을 치료를 해드리고 집에 가서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로이카라고 얘기해요. 협착증이나 디스크까지 가면 첫 번째 제가 하는 침이나 몇 가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관련된 저희 천수환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드시는 게 훨씬 효과가 빠르고요. 세 번째 집에서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달려있어요. 이 3일체가 잘 맞으면 빨리 나으세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운동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운동.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디스크에 피해야 될 운동. 윗몸 일으키기예요. 윗몸 일으키기.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접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앞쪽으로 접는 운동. 앞쪽으로. 앞쪽으로 배 쪽으로 접는 운동을 디스크 환자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디스크의 만곡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허리는 배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배 쪽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앞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황색 인대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가속화해서 그 디스크를 누르게 돼 있어요. 그 신경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접는 대표적인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걸 누가 시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네. 누워가지고 다리를 들고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라고. 저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정말 큰일 날. 무릎 구부려서 내 손으로 감싸 안아서 가슴 쪽으로 당기는 거. 저도 들어봤어요. 피해야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하시면 디스크는 악화됩니다. 오히려 허리가 아픈 분들이 그런 거 하라는 거 그러니까 본 것 같은데. 디스크하고 일반적으로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 예를 들면 shorten 줄어들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이 줄어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근데 몸을 이렇게 숙이는 동작이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그 자체가 스트레칭이니까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디스크는 이 만곡 자체가 허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숙여버리거나 상체를 숙이거나 다리를 들거나 똑같아요 결과는. 심지어는 이제 쉬우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보고 다리 들어가지고 당기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옛날에 잘못 배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통과 완전 다르죠.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다릅니다. 해야 되는 운동이 전혀 다르네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다리를 잡아가지고 또 틀어요 허리를. 그러면 원래 우리의 그 요추는요. 요추는 좌우로 많이 틀리지 않아요. 본래 고개를 돌릴 때 상체를 돌릴 때 누가 돌아가는 거냐면 흉추가 돌아가는 거예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흉추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추는 지지대지 아주 조금밖에 안 돌아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 요추 주변에 있는 신경들을 이 황색인대가 살짝 누르고 있는데 얘를 더 자극하는 동작인 접는 동작에다가 돌리기까지 하면 이제 이거는 큰일 나게 됩니다. 저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뭐 수그리는 것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몸 이렇게 다리랑 돌리죠, 이렇게. 반쪽씩 이렇게 막 돌리시잖아요. 하시면 안 되죠.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다. 그럼 일단 돌리면 안 됩니다. 돌리거나 접는 운동은 바보 같은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허리 아프니까 이 아픈 거를 풀려고 하는 동작들이 일반적인 동작. 근데 오히려 디스크 환자나 협착증 환자한테는 훨씬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뚜렷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할 경우에는 황색 인대의 퇴행화를 가속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더 압박한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막 하니까 그렇죠. 모르지만 그거는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간에는 허리만 아프면은 그냥 디스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일반적인 요통과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일반적인 요통과 디스크나 협착증에 따라서 운동하는 것도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안 아팠는데 나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면 절대 이분은 갑자기 아픈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아픈 분은 주로 허리, 장골릉도 살짝 아프죠. 위쪽 주로 척추 구립근이 아프게 돼 있어요. 만성 요통은 주로 장골근 아래쪽이 많이 아프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이 그냥 평상시 그냥 내가 잘 견뎠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급성 요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분이 이미 디스크기나 디스크가 살짝 있거나 협착기가 살짝 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디스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허리가 좀 뻐근하니까 냅다 돌리고 막 접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며칠 지나도 잘 안 낫지? 악화시킨 거죠. 일반적인 스트레칭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도 회사보험으로 치료하신 분이 2분 있으셨어요. 30대 2분. 회사 보험들은 대부분 돼요. 그래요? 회사 보험들, 그러니까 개인 오바마케 이런 거는 친보험이 안 되는데 회사 보험들은 대부분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2분이 하나 오셨는데 그런 케이스는 고생하지 마시고 왜 고생합니까? 코페이도 싼데 코페이도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오셔서 3일 이상 아프다. 그러면 오셔서 좀 전화 주시거나 그럼 제가 전화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자, 백투헤든 한방클리닉입니다. 818 지역이고요.
7004 백투에덴 한방클리닉 818-923-7004번이고요. 올림픽가 아드모에 있습니다. 방송 중에 계속 전화가 계속 전화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피해야 되는 운동이 윗몸 일으키는 거,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거, 잡는 거. 그리고 좌우로 돌리는 운동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잡는 거, 좌우로 돌리는 거. 좌우로 돌리는 거. 요것만 안 하시면 일단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가장 월스트 운동이에요. 이거 하나 궁금해요. 보통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많이 걸으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건 어때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아,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신 디스크나 분들은? 협착증 있는 분들은 많이 걸어도 예. 허리에 부담을 아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좋대. 네. 걸으면 좋은데 네네네. 적당히 걸으셔야 돼요. 아. 그 거리의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하는 것은 네네. 아주 조금만 걸으시라고 얘기해드려요. 오. 실제로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협착증 있는 분은 원래 많이 걷지도 못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래요? 저한테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도 네네네. 그렇게 많이 못 걸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럼 하이킹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거는 비상식적,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죠. 네네네. 무릎이 좀 아프시다. 그래도 막 걸으면 좋아진다. 네, 무조건 걸어라. 그러니까요. 계단으로. 그거는요, 의사랑 네네. 상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카더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새 예. 유튜브가 좋으니까 예. 막 카더라 그래가지고 비전문가들까지 심지어는 근데 좀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는요, 네네네.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렇죠. 제일 사람마다 위험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네네. 그럼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운동을 좀 제발 하세요 하고 권하시는 제가 거예요. 세 가지 권합니다. 네네. 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특히 예, 젊은 예. 분들 디스크 네네. 요 운동 세 개만 잘해도 네네. 훨씬 병원에 안 오시고 주사 네. 맞을 일도 별로 없으셔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 그 전문가 한국에서 가장 그 이 디스크 많이 보시는 그 박사님도 네네네. 이 운동을 강조를 많이 하시죠. 운동, 예. 그래서 저도 오시면 네. 침 맞는 거나 뭐 약도 있지만 두는 거, 예, 집에서 예. 반드시 하셔야 될 운동 세 가지를 권해요. 네네. 자, 첫 번째 네. 맥켄지 운동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예. 많이 예. 들어보시고 예. 쳐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만곡이 있는데 네네. 이걸 이렇게 접는 운동하지 말라고 하지 했잖아요. 말라고. 예, 예. 맥켄지는 허리의 완곡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반대로 뒤로 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누워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엎드려서 네네. 상체만 살짝 들어주면 돼요. 아, 약간 그 고양이 자세 운동 같은 그렇긴 한데 건가요? 고양이는 무릎을 대는 거잖아요. 예, 예. 무릎을 안 대고 쫙 완전히 플랫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네네네. 팔꿈치까지만 펴주면 돼요. 오. 처음에는 이게 약간 네네.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저린 증상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네네네.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적당한 선에서 계속 운동을 하시면 이게 풀립니다. 네네. 네,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엎드려서 네. 팔 대고 상체를 들어 올려주는. 네. 예, 처음에는 팔을 이렇게 못 대실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되셔도 돼요. 네, 이렇게만 네, 네. 되셔도 없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맥켄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디스크나 협착증에는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요것만 꾸준히 해주셔도. 요거가 1번이에요. 1번. 요거 같은 되게 좋은 운동이다. 네. 아주 중요한 운동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네.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분들이 네. 이 골반이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다리 길이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오면 다리 길이를 맞추는데 네. 우리 카이로프락터 선생님들은 따까닥 하고 맞아요, 맞추지만 맞아요. 저희는 예를 들면 SOT 블럭이라 뭐 이런 것처럼 딱 집어넣어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몸무게로 저절로 약간 교정이 가능하도록 예.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5분 이내에. 네네. 그렇게 해드려요. 그럼 대충 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 다리가 네네. 길이가 달라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침을 놔도 물론 침을 놔서 약간 근육이 릴리즈 되면 약간 돌아오긴 하는데 예. 근데 요거를 맞추는 가장 쉬운 운동이 네. 뭐가 있냐면 네. 발끝치기가 있어요. 발끝을. 발끝치기가 뭐냐면 반드시 누워서 네네.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 발가락끼리 이렇게. 발가락 요거 운동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지만 네네네. 적당하게 얼만큼이냐 그거는 뭐 얼마나 많이 아프냐에 따라 제가 정해드리긴 하는데 네네. 보통 뭐 본인이 해보시면 네. 나는 10번만 해도 너무 아파 그럼 10번 하고 쉬셔야 되고요. 네네네. 목표는 500번이에요 500번이요? 네. 하루에 500번? 네네네. 와. 보통 제가 완전히 괜찮아지신 분들은 500번씩 2번 더 하라 그러는데 네네네. 보통 협착증 환자들이 조금 나아가시면 보통 한 번에 100번 이상씩 다 하세요. 아, 그래.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누우셔야 돼요. 누워서 하셔야 누우셔야 돼요? 이 골반이 딱 네네. 정렬이 돼요. 아,
그래서 하시면 이거는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 골반에 틀어진 골반 형태가 좀 맞춰주는 어느 정도 거예요. 맞춰져요. 그러면 누르고 있는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누르고 있는 신경들, 제가 엔트랩이라고 잡혔다고 표현했는데 그 잡혀있는 신경들을 근육들이 좀 풀어져요. 아침에 그럼 일어나시고 주무시기 전에 하시면 좋겠네요.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하죠.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터 선생님들한테 가면 왜 딱 하면 바로 좀 편해지고 목도 탁 들어주면 왜 편해지냐. 그거는 부정렬되어 있는 그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부정렬되면 그것이 신경을 누르거든요. 제대로 딱 돌려주면 풀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한 번에 따가닥 하고 집어넣어도 한쪽 근육은 짧아져 있고 한쪽 근육은 길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쪽으로 싹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교정 치료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처럼 이 발끝치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이 장골이 조금 잡히고 또 이 고관절과 장골 쪽에 혈액 순환이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아닌 분들도 하셔도 좋겠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허리나 이 장골 쪽에 특히 저희 환자 중에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여기 방송하고 가는데 너무 쇼킹한 넘어지셔가지고 이 서해부가 부러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어르신들 흔히 있는.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좀 좋아지시다가 갑자기 부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근데 어른들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몸이 조금 안 좋거나 내가 허리 아프다 그러면 집에서 늘 하셔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건데 아까 걷는 거 별로 안 좋다고. 걷는 게 많이 걸으면 안 좋아요. 많이 걸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 정도로 많이 걷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스태핑 혹은 earthing이라고 해서 맨발로 걷는 거 유행을 많이 하고 뭐 그 맨발로 걷는 신발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음전하라는 현상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 양전하가 가득 차면 염증 수치가 아주 높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 맨발을 땅에 대면 음전하가 발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걸 많이 상쇄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준다. 뭐 이게 뭐 이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문도 많고요. 그거 플러스 조금 걸어주시면 적당한 거리를 걸어주셔야 돼. 그리고 디스크 환자가 잘 못 걷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가 허리가 나아가면서 이 세 가지 치료하면서 나아가면서는 조금씩 걷는 거리가 늘어나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시면서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맞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김은치 원장님께서 이 허리, 협착증, 디스크, 뭐 좋은 운동 이런 거 다 알려주셨는데 일단은 또 침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천수환도 또 복용을 하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화 주시면은 캐시 환자만 캐시 환자만 30% 또 디스카운트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7004 818-923-7004번입니다.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건강 멘토십니다. 백투에덴의 김민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앞에서 이제 그 뭐 협착증, 뭐 디스크 얘기해 주시면서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이 시간에 오늘의 꿀팁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의 꿀팁도 맨발 걷기예요.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겹치려고 한 건 아닌데, 불면증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처음에 조교, 그렇죠. 햇빛 보기, 세 번째가 맨발 걷기예요. 이 맨발 걷기는 음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발바닥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도 이제 우리 몸에 많은 염증 수치도 없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걸으면 예를 들면 여기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 그다음에 홍콩 대학교의 연구 결과 이런 거 보니까 불면증 환자의 특별히 60, 70대 이상의 불면증 환자 이런 경우에 뭐 한 300명 그다음에 이렇게 3만 명 이렇게 연구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밤에 깨는 횟수 불면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잠이 안 드는 거, 자주 깨는 거, 일찍 깨서 잠이 안 드는 거. 근데 두 번째 불면인 자주 깨는 거. 이게 절반 이상 줄어들었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할 경우에. 심지어 어떤 데이터는요.
열심히 운동을 할수록 더 좋더라. 이게 이제 멜라토닌하고도 첫째 관계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음전화라고 하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을 하면 네네.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맨발로 걷는 게 좋은 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어렵죠. 걸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차들 다니는 아스팔트를 걸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들한테 네. 아까도 제가 협착증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정 걷기가 어렵다. 네네네. 그러면 네. 땅을 한 평만 찾으세요. 딱 한 평. 흙 있는 데를 흙 있는 데를 찾으시고 예. 보통 아파트에 있는 분들도요. 네. 앞에 뭐 화단 같은 데 있잖아요. 화단도 있거나 네. 아니면 앞에 그 가로수 네. 같은 거 있으면 네네. 그 밑에 흙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깨끗하게 좀 치우시고 지저분하지 않게 네네. 물을 살짝 뿌리세요. 아, 땅이 촉촉하게. 왜냐하면 음전화라고 하는 건 전기 성질을 띠기 때문에 촉촉할 때 더 그 음전화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그냥 걷기 힘드시면 의자 네네. 갖다 놓고 거기에 딱 앉아만 계시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그래요, 말씀드려요. 그래요? 네, 불면증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네네. 햇빛 보면서 네.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 발바닥, 맨발을 약간 맨발로. 촉촉한 땅에 대고. 바닷가. 바닷가면 최고고. 오. 바닷가에 살짝 네네. 물이 잠길 정도의 촉촉한 바닷가, 촉촉한 예. 모래는 네네. 최고로 좋은 음전화가 많은 거. 네. 그렇군요. 또 방송 들으시고 바닷가로 또 많이 가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 일부러 그 네네. 치료법도 따로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시간 남면 그래요?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백투에덴의 8가지 요법 중에 8번째 식이요법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 식이요법은 뭐 우리가 해도 넘쳐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소식 식단이요? 네, 제가 예, 지난번 예. 소식하면 왜 좋은가, 셀트리닌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예, 오토파지도 예. 얘기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네. 2020년 연구예요. 그 다음에 요 2020년구의 연구에 보면 한국에서 네네. 아침밥 먹는 애들하고 아침밥 안 먹는 애들하고 네네. 옛날 일본 연구가 있었는데 2020년에 한국에서 연구가 됐어요. 아, 그럼 최신 연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신 연구예요. 예. 수능을 본 아이들을 점수를 조사해 봤더니 네네네. 무려 20점 차이가 나요. 먹은 게요? 그렇죠. 먹은 게 더 좋은 아침을 거예요? 먹은 아이들이 네. 평균적으로 안 먹은 아이들보다 20점이 높아요. 오, 굉장히 쇼킹한 결과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예. 옛날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거는 수능을 갖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SAT 보는 분이 있죠. 많잖아요. 그럼요. 애들 그럼요. 예. 꼭 아침밥 꼭 먹여. 아, 그래서 학교 갈 때 아침밥 챙겨 먹이라고. 이제 제가 그런 구체적인 건데 예. 다음에 얘기 드릴 거예요. 어떻게 뭐 메뉴를 어떻게 하면 좋냐, 뭐 어느 정도까지면 좋냐, 우리 밥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우리 남편 맨날 출근하는데 밥 안 먹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 다음에. 예. 오늘은 왜 그러냐, 요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네. 2005년에 하버드 연구도요. 네. 암기력이 3% 더 높다. 하버드학 연구도 그렇고 한국 연구도 그렇고 다 아침밥을 먹으라. 네네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걸으면 네. 제가 이거 참 많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벌써 지난번 방송 듣고 오셔서 시작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세요?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아침밥을 반드시 드시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네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아침밥을 걸으면 네. 체지방량이 증가해요. 네. 연구 결과가 참 충격적이죠. 2003년에 네네네. 헬싱키 대 여기 연구 결과도 그렇고요. 네. 아침밥을 먹으면 아침밥을 먹지 않으면 여기 네네. 5,500명 연구를 했어요. 네네. 5,500명 연구했는데 아침밥을 안 먹는 경우엔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심한 공복 상태가 네네. 과식을 부르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그런 상태를 네. 그것이 계속 매일마다 반복이 되면 네네네. 이거 봐라. 이거 우리 몸에서 밥을 안 주네. 네. 그래서 저장해야지.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저녁 안 먹는 거? 네네. 미련한 짓이에요. 그럼 아침밥도 먹고 저녁밥도 먹고 다 먹으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요? 그건 다이어트 얘기할 때. 그건 다이어트. 조만간 다이어트 시간이 다가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침하고 저녁 먹긴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할 거냐? 네. 그건 다음 얘기하고요. 어쨌든 네네.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그 네. 방법은 제가 다음 얘기할 건데 네. 어쨌든 이렇게 수천 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와. 연구가 재밌는 게요. 네네. 아침밥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 사람들은 예. 하고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 사람들이 네네네. 요요의 기준이 학적으로는 2년이에요. 2년 안에 요요하면 그건 다 실패예요. 다 실패하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나중에 얘기가 예. 97% 다이어트가 실패해요.
그렇죠. 맞아요. 97%.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여기 하나의 연구와 결과가 보면 네네. 아침밥을 먹으면서 꾸준하게 식습관을 잘 잡은 사람은 6년 동안 자기 체중을 유지해요. 근데 아침밥을 안 먹은 사람은 2년을 채 유지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아침밥은 매우 중요해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거는 좀만 기다리시고. 궁금해. 약이 오르시겠지만 그건 몇 주 기다리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밥을 소식이지만 먹어야 되는 이유. 질병 예방하고 관계가 굉장히 높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영국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태스메니아 대학 연구팀하고 같이 이렇게 해봤는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심장병 발병률을 낮춘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나이 드신 분 중에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먹어요. 근데 그거 안 드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는 것과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아침밥을 먹는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낮아지더라. 그다음에 여기 그 노스웨스턴 의대, 미국이죠, 학술대에서 그 25세에서 37세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4,000명을 연구해봤는데 아침을 스킵할 경우에는 비만이 될 확률이 2배. 그다음에 뇌졸중이 될 확률도 증가.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네. 아침을 안 먹어서. 정말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아침을 소식하셔야 돼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럼 아침을 밥을 먹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되냐도 궁금하고. 그러면 방송을 들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자가포식 얘기해 주셨잖아요. 간헐적 단식 얘기도 해주셨고. 그럼 시간을 좀 벌리려면 아침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비만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제가 오직하면 비만을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비만은 이제 다음 주는 언제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1월 달까지 쭉 할 거예요. 1월 중까지 할 건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궁금한 거 저희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안 빠지나? 제가 속 시원하게 아는 데까지 알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시면 본인들 케이스 있잖아요. 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빠져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리 카톡으로 주시면 받아주셨다가 저한테 주시면 맞아요. 카톡 주셔도 좋고요. everyday happyday 1230 @gmail.com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의 비만을 오늘 비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식사를 할 때 소식이라도 특히 아침을 좀 드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오늘부터 뭔가 아침에 조금이라도 소식을 좀 실천을 시작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소식의 시작이 제가 오늘 말하는 취지가 뭐냐면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소식의 시작은 아침밥을 먹는 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아침밥을 이제 과하게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적당하게 심지어는 아주 작게라도 고단백 저칼로리를 꼭 드셔야 된다. 심지어는 당분도 좀 드셔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제가 다음 주에 그 식단은 아침에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 제가 샘플을 몇 개 좀 드리고 그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근데 다음 시간까지 못 기다리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전화 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아픈데 참고 계시지 마시고요.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캐시로 보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만 방송 나오시는 화요일만 또 특별하게 30% 또 디스카운트 혜택도 드리니까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18 지역이고요. 923-7004 818-923-7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